창업이나 자영업 쪽으로 봤을 때 돈 벌어가는 사람들 5% 미만일 거예요. 일단 시작해라. 고민하지 말고 가봐라. 그리고 그 길을 가보고 그 길이 아니면 빠르게 인정하고 돌아와라. 예전과 다르게 이게 사실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입는 옷, 먹는 음식, 네. 그다음에 집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처음 이제 제가 결혼했을 때는 전세를 살았어요. 네네. 예. 그래서 전세로 이제 결혼을 시작해서 삶을 지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피제리아라는 패밀리 레스토랑 할 때였어요. 뭐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샀다기보다는 집을 왜 사야 해? 네네. 이런 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전세를 살았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번에 2년마다 이사를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와이프하고 뭐 조금 지나면 이사 준비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집을 사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의 첫 집을 이제 사게 됐죠. 네. 예, 첫 집을, 그것도 이제 부동산을 경매로 이제 네. 집을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게끔. 예, 근데 또 운 좋게끔 거기 이제 기존 세대주께서 집을 깨끗하게 쓰셔가지고, 예, 집이 괜찮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집을 살다가, 그리고 이제 와이프하고 애기하고 이제 집을 보러 갔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예,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되었고, 그리고 뭐 거의 한 의식주- 지금 70평 정도 된다고. 네, 70평.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69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70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집이 너무 좋은데 집이 몇 평인가요? 70평입니다. 집 소개도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쁘게 꾸미고 싶어도 네. 제가 아기가 딸이 둘이 있다 보니까 네네. 예, 사실 뭐 널브러져 있는 모습 그대로 아. 예, 여기는 이제 큰방 화장실, 뭐 샤워실, 네. 예, 그리고 여기는 저희 큰방 안방이고요. 아, 안방이에요? 예, 네네. 안방입니다. 이 집은 혹시 매매인가요? 이 매매입니다. 제 자가고요. 얼마인가요? 이 정도 지금? 지금 현재 가격은 한 19억에서 2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요거 소개해드리면, 지금 보시면 다크서클이 상당히 많습니다. 피로도 많이 하고 과로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잠을 잘 못 청하다 보니까 수면의 중요성을 상당히 느끼게 되더라고요. 침대를 사러 갔는데 침대가 가격이 7천만 원이래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예? 침대가 7천만 원이거든요. 이 침대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7천만 원짜리 침대를 어떻게 쓰냐 하고 저번한테 얘기를 하니, 하루에 2시간 타는 차는 5억짜리를 사면서 왜 침대는 아끼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 8시간 자는 곳인데 누워봤죠. 그리고 계속 누웠는 느낌을 계속 기억이 남더라고요. 6개월 고민하다가 네. 샀습니다. 정말 편합니다. 잠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음. 고로 우리 친구들 이런 지침은 예, 필수이다. 오. 차를 5억짜리 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차를 좋아해서 네네. 차들이 뭐 좀 여러 대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차로 치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라고, 그거는 네. 지금 이제 7억 5천이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렌지로버 보그라든지 네. 뭐 벤틀리라든지 좀 여러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를 좋아해가지고. 예. 이 방하고 보여주실 방이 있나요? 아닙니다. 뭐 그냥 제가 네. 사는 곳을, 막내 딸입니다. 거의 최초 촬영이라. 그리고 여기 거실이구나. 예, 거실이고, 사실 업무 자체를 네네. 서재가 따로 있으나 서재에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 밖에 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네네. 우리 애기들한테 이제 같이 보내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 항상 거실에서 그냥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애기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대화도 네. 나누고, 그래서 아침에 항상 이제 애기들하고 좀 놀아주고 어린이집 보내주고 네. 항상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도 사실 이미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샀었으나 결국엔 또 더 오르더라고요. 예. 집도 집이고 사실 가구도 그렇고 의식주 모든 것들이 사실 많이 좀 좋아졌죠. 예. 그리고 부동산에 이제 불로소득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업 소득일 때는 제가 사실 그런 것들을 사고 이런 걸 절대 못했어요. 뭐 소비를 이제 과소비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잘 못하고 차에만 오로지. 저의 과소비는 차 말고는 아예 없는. 차가 좀 많잖아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네네. 레인지로버랑 롤스로이스 컬리넌이랑. 아, 예. 컬리너는 이제 나온 지 한 4달 정도 됐습니다. 네. 예, 4달 정도 됐고. 이 차인가요? 예, 맞습니다. 사장님 차가 이 차랑 이 차. 요거 EQ 제가 가족끼리 타는 차. 차가 그럼 총 몇 대인가요? 지금 현재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를 이렇게 많이 구매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 개인적으로 여가 시간이나 여유를 부릴 게 없다 보니까 제가 네. 또 술을 끊었습니다. 술을 끊은 지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삶에 어찌 보면 활력소 같은 역할이 차량이었거든요. 차량을 한 대 한 대 사면서 꿈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살면서 차는 한 15대, 20대를 샀지만 네네. 단 한 번도 새 차를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좋은 가격이면 사게 되었던 거죠. 다 중고차로 사시나요? 네, 다 중고차로. 그래서 제 생애 처음으로 새 차를 사본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가요? 저희 큰딸 유모차.
차 경고음이 울리네. 네, 뭐 벤틀리나 뭐 다른 차들 많이 울고 있습니다. 문 잠긴 건가요? 닫힌 건가요? 아,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고급 기능은 없습니다. 자체가 되게 낮잖아요. 네, 예. 좀 불편한 점은 없나요? 아, 그래서 지금 방금 차고 높이를 올렸습니다. 리프트 기능이 있습니다. 수동으로 올려야 됩니다. 아, 수동으로. 예, 예. 아. 차를 좋아하니까 사실은 다른 거에 소비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가구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소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업 소득일 때는 절대 못하는 성향인데요. 그게 불로소득, 예, 자산 이제 투자 소득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의식주에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거는 결국 사업 소득에서 의식주가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 불로소득이 늘어나면서부터 되기 시작했다. 예. 보니까 침대를 되게 비싼 거 쓰시더라고요. 침대 네. 가격이 거의 한 7천만 원이시라고. 네, 이제 근데 7천만 원이 사실은 이제 침대 프레임만이 아니라 침대하고 이제 이불하고 예, 그런 것들 다 토퍼하고 다 포함해서 7천만 원 정도. 예. 그럼 그런 데서 자면 좀 다른가요? 사실 지금은 이제 거기서 잔 지가 3년 차가 됐으니까 이미 너무 익숙해졌겠죠. 예, 익숙해졌죠. 익숙해졌는데 제가 그때 잤을 때 그 기분을 잊지 못해요. 처음 예, 누웠을 때. 처음 누웠을 때. 예. 아, 이렇게 편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또는 다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제일 가장 팩트적인 게 그거였어요. 사장님, 대표님 지금 타고 오신 차는 하루에 2시간 타면서 5억짜리, 6억짜리 타고 다니시면서 그렇죠. 왜 하루 8시간을 투자하는 잠에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하냐고. 차는 5년, 10년 타지만 침대는 30년씩 쓴다고. 화가 났더라고요. 계산해가지고 산수 빠르거든요. 아, 7천만 원에 그럼 30년이면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200만 원씩이네. 소비되는 게 그러면 결국에는 한 달로 따져봤을 때 뭐 16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지이네. 뭐 이런 계산들을 그럼 하루에 5천 원이네. 시간으로 치면 8시간에 5천 원이니까 뭐 68에 48. 1시간에 600원이네. 뭐 이런 계산들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하고 싶으니까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저를. 예. 그게 일종의 약간 합리화 같은. 합리하죠. 합리하죠. 결국에는 뭐 침대가 7천만 원짜리가 결국 어떻게 1시간에 사용료 600원이 되는 침대다. 예. 그렇게 나의 소비를. 아, 네, 맞죠. 합리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자보니까 또 그 지금 저희 방에 보면 애기 딸내미 둘과 와이프랑 같이 자다 보니까 침대가 그 전에 신혼일 때 이제 샀던 침대와 요 헤스텐스 침대 2개 붙어져 있거든요. 애들이 자꾸 헤스텐스로 와요. 더 편한가 봐요. 예, 더 편한가 봐요. 애들도 느끼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시간은 좀 과거랑 돈이 없던 시절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떻게 달라지? 여전히 근데 시간은 크게 안 달라지신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쓰는 시간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근데 거예요. 뭐 그 시간의 밀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네. 뭐 여유 시간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업이 확장되고 더 규모가 커지면서부터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은 더 여유로워져야 하나. 저는 실무일을 떠났지 않습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뭐 이제 주차를 도와주거나 뭐 이런 도와주러 가는 거지. 제가 근로를 하지는 않거든요. 근로가 빠졌으면 시간이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 여유를 좀 부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쉽게 얘기하면 시간적 여유가 더 없더라고요. 예, 그 더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가적으로 이제 그 사람 상대해야 될 일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통화나 또는 미팅해야 하는 업무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루하루가 더 바빠지고 더 여유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장 1개 하거나 2개 할 때가 오히려 더 실무 일을 하지만서도 훨씬 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막 좀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 그 압착되게 이제 스케줄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스케줄표에 이제 달력에 항상 이제 다 메모를 하는 습관이 또 들어져 있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사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쓰러지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예. 목도 지금도 제가 목이 가 있지 않습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성대가 다 거의 갈라져 있는 거죠. 예. 지금도 여전히 시간은 네. 없다. 네, 여전히 똑같다. 예. 차라리 진짜 한 5년 전, 예, 5년 전이 훨씬 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다. 예. 좀 만나는 사람은 좀 달라지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저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 그 얘기 뭐냐면 이제 뭐 매출이든 규모든 뭐든 성장하고 하면 사실은 이제 만난 사람도 달라지고 또는 뭐 더 보다 많은 기회도 또 많이 생기고 하는데 저는 왜냐면 기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들도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막 하루 종일 일과 스케줄 있는 것도 제가 유통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식당들
예, 거래처들이죠. 고기를 납품해주는 식당, 고기를 제가 납품하는 우리 납품 거래처들인데, 거래처들 고민 상담, 뭐 이런 쪽으로 바쁜 거지, 이제 사회적으로 위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없다. 그래서 바뀐 게 없다. 아니네. 김 작가님을 만나 뵐 수 있었네요. 요게 바뀌었네요. 예. 그러면 과거에 좀 돈이 없던 시절과 지금 비교했을 때 생각이 사고방식은 좀 네. 뭐가 달라진 것 같으세요? 생각의 사고방식도 있겠지만, 이 얘기 진짜 해주고 싶어요.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사실 증명해 보였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왜 증명 막 이렇게 하냐면, 저는 그 군대 있을 때도 그랬고, 항상 제가 뭔가를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좀 신뢰감이 없었나 봐요. 왜냐하면 신뢰감 없을 만큼의 스토리들이 많은 거예요. 네네. 이야기거리가. 네. 그럼 쟤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쟤 뭐 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증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증명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제가 어떠한 부분들이 사실 이번에 그 휴먼 스토리나 또는 제가 이제 김 작가님 저 채널에 나오게 된다면 더 신빙성 있고 더 신뢰감이 가겠죠. 제가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근데 그전에는 어떤 성공하기 전 또는 이제 뭐 사업이 잘 되기 전으로 얘기한다면 저에 맞는 공식과 방정식을 얘기를 하더라도 그들은 갸우뚱했거든요. 이제는 제가 하는 얘기가 거의 뭐 그대로 다 신뢰를 가지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도 보람차기도 하고 즐거운 나날들을 살고 있죠. 네. 뭔가 지금 신뢰를 가진 것에 네. 그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휴먼 스토리가 1차적으로 지원도 했지만 이제 김 작가에 나왔다. 나 김 작가 나왔다. 예. 자, 그럼 과거와 비교했을 때 네. 가장 크게 그냥 딱 하나로 뭐가 바뀐 것 같으세요? 가장 큰 거요? 네, 과거에 좀 내가 성공하지 못하거나 돈이 없던 시절과 딱 비교한다면 지금 친구들이나 직원들한테 계산적으로 다가갈 필요도 없고 아니 계산적으로 다가간다? 아니 좀 더 그냥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 부담감이 없다? 내 가족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주는 편안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겠네요. 네. 뭐 예를 들어 표현하면 뭐 아버지 어머니 뭘 해드리고 장인 장모님 뭐 해드리고 처형 뭐 해드리고 처남 뭐 해드리고 누나들한테 뭐 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해준 게 뿌린 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당당하기도 당당하지만 그냥 늘 편해요. 그리고 늘 가면 인정받아요. 대우받아요. 내 동생 또는 우리 김서방 또는 우리 아들 항상 어디 가서든 대접받다 보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돈이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함을 없애주고 편리함과 편안함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그럼 행복도 좀 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물론이죠.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살 수 없는데 사람 마음 없이는 돈을 쓰지 못한다. 이 얘기가 앞뒤 계산법이 맞아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그게 진짜 돈과 사람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결국엔 돈 없이는 행복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현실적인 현실적이게. 그러면 만약에 대표님이 지금의 이 경험과 이런 지식들 다 있는 상태에서 20대로 다시 돌아가세요. 뭐 하실 거세요? 20대로 돌아갔다면요? 네, 다시 20살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 전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 겪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겪어왔던 거에서 내가 잘한 거를 빨리 해야지가 아니고요. 제가 그때 고치지 못했던, 바꾸지 못했던 나의 눈앞에 보이는 욕심에 탐욕을 했던 거를 바꾸고 싶어요. 그게 어떤 예를 들어 표현하냐면 당장에 눈앞에 이달에 벌리는 1,000만 원이 이제 저는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죠. 네, 그게 더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에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지속적으로 벌 수 있는 시스템과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데 눈앞에 보이는 지금 이달의 수익 1,000만 원이 더 중요하다고 저도 살아왔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간다면 그 당장의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꾸준하게 벌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잡는 데에 더 생산적으로 에너지를 쏟을 것이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근데 그러면 대표님도 예전에는 당장이 1,000만 원이 더 중요했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눈앞에 보이는. 이게 변화된 계기점이라든가 뭐 사건이라든가 뭐 있었나요? 변화되는 사건이 이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돈 벌려고 이거 했나? 그게 어떤 얘기냐면 가창한우 시식당이라고 표현하자면 내가 이 소고기집 망한 거 알고 적자인 거 아는데 내가 결국 인수했는 기준은 한 달에 5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벌려고 내가 이 사업했나? 난 그럴 바에 안 한다. 안 한다가 뭐냐? 그 500만 원 안 한다는 거야. 왜? 지금 500만 원에 만족해버리면 계속 500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500이냐? 아니요. 300, 200 줄어들다가 결국엔 어떻게 적자 구조로 금방 바뀌겠죠. 네. 손익분기점이 너무 낮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500만 원 벌 것 같으면 나 안 번다. 그래서 어떻게 500만 원 재투자. 그 500만 원 씨앗을 뿌린 거죠. 또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700 벌 일인 거예요. 700 벌 거면 나 안 번다. 던지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벌려요. 1000만 원 벌 거면 안 번다. 이렇게 던지다 보면 그럼 니 뭐하노? 돈 벌려고 사업하는데 니 돈도 안 벌고 언제 봅니까? 볼륨 키워놨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2천만 원, 2,5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2,500에서 결국에는 다시 0으로 가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엄청 많이 걸리겠죠. 한 번에 절대 후가 안 떨어지죠. 그만큼 올려놓은 거예요. 네. 예. 그런 식으로 경험을 처음에 하게 됐던 거죠. 예. 대표님과 지금 거의 한 2시간째 인터뷰 하니까 네. 왠지 대표님이 되게 눈높이가 되게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떤 눈높이요? 이게 손님에 대한 뭐 만족의 눈높이든 뭐든 네. 이게 어쨌든 매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매출 500에 만족할 수 있는 거고 네. 1000에 만족할 수 있는 거고 네. 2000, 뭐 1억 이게 사실 각자의 눈높이 어떻게 보면 자기 그릇일 수도 기준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눈높이를 사실 어디까지 우리는 높여야 되는 것인지 네. 눈높이를 너무 낮춰도 내 삶이 너무 도전도 없고 꿈도 없어지는 건데 네. 또 너무 높이면 내 삶이 그거를 못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인생이 되게 힘들어질 수도 맞아요.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개발 책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인생의 목표, 눈높이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좀 그 눈높이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자기 그릇을 계속 키우는 것보다 키우다가 일 다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키워놨으면 적당한 기준과 타협을 하고 거기에 이제 채워넣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저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잘 된다고 계속 매달 들어오는 시드를 늘리기 위해서 매장을 계속 확장시킬 게 아니라 일정하게 본인이 기준을 내렸으면 거기에 대한 기준으로 만족을 시키고 결국에는 사업 소득을 한 개 더 생성시키는 게 아니라 불로소득,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네. 예, 불로소득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런 측면에서 대표님이 지금 대구에 4개의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 지점을 더 안 들리는 것도 그런 것과 좀 관련이 있나요? 네, 그렇죠. 뭐 이제 사실은 뭐 유튜브로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실은 매장을 한 개를 더 빨리 오픈하러 갔었어야 하나. 그렇죠, 그렇죠. 예, 왜 뭐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불로소득에 저는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네. 그 시기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사업 확장보다는 네. 불로소득에 투자, 부동산 투자에 좀 많이 건물들도 좀 사고. 근데 대표님은 좀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예. 이 재테크 쪽이 원래 전문가는 아니시다 예. 보니 그런지 몰라도 예. 보통 요즘 대부분 다 투자소득이라고 표현하는데 아, 그래요? 아. 여전히 계속 불로소득을 예, 예. 표현 많이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제가 던져놨고 제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불로적으로 소득이 생긴다라는 생각 또는 뭐 그 로또로 당첨된 것도 그것도 불로소득이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 네,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투자소득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좀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대로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샀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이런 것들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쪽에 좀 포커스를 둔 거죠. 그리고 그 부동산에 땅에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대표님이 첫 장사를 24살 때 시작하셨죠? 네, 24살 때. 지금 대표님이 그 만 나이 말고 네. 한국 나이로 한국 나이로 치면 37인 거죠. 37. 네. 지금 그러면 이제 13년 동안 네. 이제 식당이라든가 이런 옷가게라든가 장사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지금도 되게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네네. 또 새로운 밀키트도 있고 뭐 딴 네. 것들 뭐 하는데 네. 아무래도 좀 지치기도 하잖아요, 가끔씩. 맞아요. 아무리 제가 봤을 때 대표님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지만 네. 그래도 지친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진짜 많아요. 네, 스스로한테 동기부여는 어떻게 하세요? 근데 사실 사람으로 받은 스트레스나 상처를 네. 또 사람으로 치유를 해요. 예. 그게 뭐 예를 들면 사실 직원들과나 또는 뭐 누구 거래처와 어떠한 걸로 상처를 받고 어떤 부분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더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소통하는 걸로 이걸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항상 긍정으로 생각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안 돼도 어떻게 내 때문에 안 된 거고, 네. 그리고 혹여라도 좋은 상황이 생겨서도 어떻게 당신 때문에 된 거다. 예, 이런 마인드로 살고 스스로 마인드를 되게 저를 스스로에게 좀 되게 패턴화 또는 그거를 정형화 시켜서 계속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진짜 안 받아요. 정말 잘 안 받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내 탓을 한다거나 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라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그게 루틴화돼서 이제 맞아요. 자동으로 그렇게 네, 맞아요. 네, 루틴화. 아, 맞다. 루틴화. 되시고 있는 것 같네요. 패턴화와 루틴화. 예. 맞아요. 예. 그 루틴이 되다 보니까 네. 남들은 노력해서 돼야 된다 하는데 저는 노력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눈 그냥 감고 해도 그 루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은퇴 이후에 네. 치킨집 차린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또 그 치킨집이 사실은 내 은퇴 그 퇴직금, 나의 남은 생에 굉장히 중요한 목돈을 네. 거기 투자하는 것에서 이제 장사를 시작하는 건데. 네. 근데 또 그 치킨집 하시는 분들이 원래는 그 전까지는 치킨집과는 정말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시던 그렇죠. 분이 이제 제 2의 이제 인생을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분들에게 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그게 또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 치킨을 프랜차이즈를 개량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뭐 어떤 특정 치킨집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셔야 되는 거는 사실 치킨이라는 메뉴가 사실은 프랜차이즈도 너무 많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요도 많지만 공급도 너무 많거든요. 그 밸런스가 쉽게 얘기하면 생태계에 어찌 보면 지금 밸런스가 맞지 않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프랜차이즈들은 계속적으로 브랜드를 런칭하고 치킨 쪽으로 런칭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류 수익 내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치킨집에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닭이 들어가겠죠. 네. 근데 닭이 일반 닭입니까? 염지닭일 거예요. 소금이 절여져 있는, 간이 배겨 있는. 네. 그럼 닭을 본사에서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치킨무, 그리고 뭐 소스, 그다음에 포장 박스, 모든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본사 물류 아니고서는 안 되겠죠. 운영이 안 될 거예요. 네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그 프랜차이즈 나쁘냐? 아니요, 좋죠. 네. 정형화되어 있고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 있게끔 본사가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돼 버리니까 어떻게 수익 구조가 잘 안 나와요. 특히 요즘에 배달 인건비, 배달비라든지 대행비라든지 그다음에 세금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을 때 살아남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그 돈을 투자하고 근로를 하고 근로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업적으로 스트레스까지 받고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네.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뭐 이웃 나라만 봐도 그렇겠지만 나이 60, 65이신 분들도 식당이나 요식업에 어떻게 종사하시고 일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생각했을 때 그 돈을 투자 소득으로 전향을 하고 예, 사업 소득으로 늘리려고 매장을 오픈하는 건 저는 사실 조금 반대다. 자, 이거예요. 60살에 창업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60살에도 취업을 해서 또는 이제 그 요식업에 네. 근로자로 종사를 해서 네. 본인이 연구하고 본인이 뭔가를 이 가맹점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꾸려야 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난 후에 네. 창업을 하는 것과 네. 그냥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프랜차이즈 믿고 그냥 이렇게 차려야지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가이드라인 얘기해 주셔서 네. 이제 한 이제 30대인 네.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장사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그냥 식당을 하려고 해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루트로 딱 이 시작을 해서 네. 이 가게를 차리는 게 네.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왜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 거죠? 라고 먼저 물을 것 같아요, 저는. 예. 뭐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서요. 또는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요. 많이 뭐 맛있는 식당. 그렇죠. 내가 만든 음식을 손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뭐 어떤 그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막연히 제일 많은 사람들이 나는 회사 생활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네. 또는 그게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정말 죄송한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반틈 이상은 투자금을 회수를 못해요. 지금 알다시피 그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라에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파산 제도라든지 개인 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 회생이 과연 회사원들은 신청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 있을까? 자영업자들이 몇이 있을까? 다 자영업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전부 다 근로소득으로 어떻게 해서 벌어들인 돈과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해요. 네. 근데 창업이 결국에 창업자들 자영업하는 사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1000명이 있다고 한다면 500명은 투자금도 회수를 못해요. 내가 1억 놓고 매장을 운영하는데 1억을 투자금을 회수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인건비도 설령 안 나와요. 맞아. 그럼 결국에는 이 창업이나 자영업 쪽으로 봤을 때 돈 벌어가는 사람들 5% 미만일 거예요. 그 5% 미만 사람들이 거부하고 에이 저 사람 왜 저래. 주변 한 번만 보세요. 주변 자주 가는 식당들 가시는 골목길 보시면 그중에서 20군데 중에서 한 군데 돈 벌 거예요.
나머지 두 군데 잘 되고 있대. 거기 또 줄 서던데 걔들이 이제 오픈한 지 이제 한 4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걔들 6개월 지나면 어떻게 지금 장사 손님 한 팀도 없는 저 뒷매장하고 똑같아지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내 돈 2억을 시설 2억 5천 3억을 투자해놓고 지금 이번 달에 오픈해서 2천만 원 순수익 벌었어. 매장 뭐 무슨 창업해가 2,500만 원 순수익 났어. 어떤 이런 프랜차이즈 홍보들 많잖아요. 10개월, 20개월 벌어야 그 돈이 투자금이 회수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곳 결국에는 가맹점 10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없다는 거. 그 말은 즉슨 창업은 사실 저도 사실 지금 하고 있지만 미친 짓이에요. 진짜 미친 짓. 힘든 길입니다. 아닌 것 같으면 제가 지금 매장 2개, 3개, 4개, 5개 다 냈겠죠. 더 냈겠죠. 근데 왜 안 냈겠습니까? 결국에는 사람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매장 한 개 더 내는 거에 있어서 정말 많은 공을 들여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하면서도 늘 신중하고 걱정스럽다. 고로 매장을 결국에는 오픈한다는 거는 누가 차려주고 누가 뭔가를 해주고 누가 시설을 해주고 누가 레시피를 주고 매뉴얼을 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어떻게 본인이 색깔로 어떻게 운영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부딪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대안하겠다. 이러한 경우의 수들을 혼자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네. 가이드라인을. 그러고도 어떻게 장사를 나는 그러면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더 이상 못 찾을 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1% 안에 들어가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카페를 창업한다면 내가 카페에 대한 이제 뭐 책도 보면서 공부하고 네. 카페에 실제로 가서 아르바이트로도 몇 개월 동안 해보고 네. 이런 것들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해도 네. 잘 안 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카페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카페라든지 예를 들면 숙박업, 모텔이라고 가정해볼게요. 네, 네. 그거는 그 자본금의 규모의 전쟁입니다. 어떤 맥락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자본력의 싸움인 거죠. 장사의 노하우보다는. 카페나 뭐 이런 쪽은 인테리어적인 요소들을 많이 차지하는 거는 정말 자본력의 싸움. 식당이나 카페도 결국에는 어떻게 내가 아기자기하게 뭐 어떻게 준비해서 내가 매뉴얼 레시피를 잘 해서 이런 디저트들이 있는데 이런 디저트로 하면 되게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뭐 어떤 많은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현되는 경우가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그게 드문 이유가 사실은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치열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가는 이유는 맛도 맛이지만 맛이라는 거는 또 결국 디저트라는 거는 또 금방 질리게 돼 있거든요. 네네. 익숙해져 버리면 질린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곳을 계속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카페가. 네. 우리나라 그 트렌드가. 자영업에서 그 식당 같은 것들이 네. 저는 이제 여기 동네만 나가도 많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지나치게 좀 많죠. 수요 대비해서 많은 게 사실인가요? 맞죠. 엄청나죠. 저도 이제 왜냐면 그 장사나 사업에 대해서 이제 책이나 도서를 보고 공부한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외국 사례들만 보더라도 그 비율이 밸런스가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소위 말하면 식당을 하는데 와우 그 힘든 것을 어떻게 해, 자영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다 극하잖아요. 아이 뭐 회사 나가면 뭐 그냥 장사나 하면 되지 뭐. 뭐 에이 가게나 하나 하지 뭐. 니 뭐 앞으로 커서 뭐 할 건데 뭐 엄마가 돈 주면 뭐 그걸로 가게나 하나 하지 뭐. 되게 가게 이게 되게 쉽게 바라봐요. 근데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가게라는 거는 대기업이랑 똑같아요. 구조 방식이 똑같아요. 대기업이랑 인사팀 있고요. 네. 그 인사팀 누가 합니까? 사장이 직접 다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인사팀이 있어야 돼요. 재무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케팅 팀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영업부서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기술 연구 개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 요리든 뭐든 뺄락하면 지금 그러면 대기업이 갖춰서 수백 명의 직원들을 갖추어 놓은 시스템을 나 혼자서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연구 없이 생각 없이 또는 뭐 그냥 섣불리 난 장사나 해야지. 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너무 큰 이건 잘못된 오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준비를 단단히 하고 하자. 그렇죠. 하지만 또 대표님께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식당 창업이든 뭐 자영업이든 뭐 이런 거를 도전하는 거를 네. 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닐 거란 말이죠. 절대 아니죠. 그래서 네. 마지막 질문은 실패가 두려워서 또 시작과 도전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맞죠. 분들한테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게 네. 가장 큰 실패다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든지 간에 일단 시작해라. 고민하지 말고 가봐라. 그리고 그 길을 가보고 그 길이 아니면 빠르게 인정하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네. 그리고 내가 어떠한 부딪히는 게 생기더라도 나는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된다면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말은 즉슨 인생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부딪혀 봐라. 네.
김 작가 TV에 이제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사실 또 이 대표님께서 네. 또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아, 예. 그런데 처음이래 불러주셨는데 처음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너무 말을 제가 못하고 김 작가님이 너무 잘 이끌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 자꾸 이 사투리를 써가면서 또는 말도 고급지도 못하고 예. 근데 그래도 예쁘게 봐주실 거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저도. 예. 대구에서 어쨌든 이 서울까지 또 그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아, 예. 여기까지 왔다는 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일 텐데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김 작가 TV에도 사실 이제 구독자님들도 자영업과 관련 없지만 이제 회사원이나 공무원이나 또는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건데 그러니까 식당 자영업이란 이런 거다라는 걸 조금 더 이제 현실판으로 예, 그러니까 허와 실이 또 많다라는 것들도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에너지 예,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제 뭐 장사에 대한 솔루션도 좀 도와드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제 채널 이제 조조 스토리라고 예, 채널도 또 한번 찾아와 주셔서 관심사가 있다면 또 같이 공유도 할 수 있고 예, 그런 것들을 또 추구하면서 예,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대표님께서 네. 그 조조 칼국수 최근에 얼마 전부터 시작하신 이제 네. 밀키트를 네. 저한테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오기 전에 네. 저 한번 맛은 봐야지 아, 예. 느낌이 오잖아요. 네. 인터뷰도 할 수 있고 네. 먹어보니까 네. 생각보다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130만 공인이 지금 맛있다고 얘기한 거는 거짓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먹었을 때 드는 생각은, 나중에 이제 저도 고향이 대구니까 네. 가면 꼭 한번 매장에 가서, 매장에서 먹어보면 사실 맞아요. 밀키트보다 조금 더 맛있을 확률이 높을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상 보신 분 중에서 이제 대구에 계신 분들, 또 몇 분 많이들 계실 테니까, 대구에 이제 조조 칼국수 네. 가셔서 이제 맛도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네. 거기에 또 김작가 TV 보고 왔다고 하면, 또 대표님께서 계시면 맞습니다. 서비스, 예, 맞습니다. 좀 뭐 예. 할인이든 뭐든 네. 해주실 겁니다. 예, 뭐 그 밀키트에도 네이버에 조조 칼국수 밀키트를 치면 나오거든요. 네네네. 김 작가 보고 주문했다고 하시면 제가 뭐라도 마음을 더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조조 칼국수 밀키트 제가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많이 한번 주문하셔서 드셔보시면 네. 뭐 후회는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예. 그렇게 이제 맛을 느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맞습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네. 끝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근데 예, 정말 예, 구독자님들 예, 김 작가 대표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기인입니다, 기인. 그만하세요. 네. 아 이렇게 또 포장이 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만남의 손님은 조조 칼국수의 김승현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